안녕하세요. 73세 현역 뇌과학자 최민수입니다. 오늘 아침 손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셨나요? 방금 전 식사 메뉴를 떠올리지 못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전 53세의 나이에 저는 저발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 MRI 사진을 보면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안에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부터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아직 대학원생도 가르치고 싶었고 손주들이 크는 모습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자인 저조차 내 퇴화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73세의 저는 여전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받은 뇌 검사 결과 제 뇌 나이는 45세로 측정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 가지만 실천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30초면 충분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80세에도 90세에도 재생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최신 뇌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20년간 실천해온 뇌 영노화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 뇌과학을 연구해온 과학자로서 단언합니다.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뇌 퇴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먼저 제가 53세에 저발성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2006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제자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연구한 제자였는데 그의 얼굴은 보이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지 않냐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30년을 살던 동네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 어디 있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고 MRI와 각종 인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마의 크기가 정상인보다 20% 이상 작아져 있었고 전두엽의 활동성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 교수님, 저발성 알츠하이머입니다.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년 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뇌과학자로서 평생 뇌를 연구했는데 정작 제 뇌는 지킬 수 없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뇌과학자로서 마지막 힘을 다해 전 세계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요. 뇌세포는 재생됩니다. 이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1998년 스웨덴의 뇌과학자 프레드 게이지 박사의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마에서 하루에 700개의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를 신경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신경 발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심지어 90세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뇌세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뇌세포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뇌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죽는 속도를 최대한 낮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20년간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실험체로 삼아 전 세계 뇌 건강 연구를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명상, 운동, 식이요법, 뇌훈련 게임, 약물, 영양제. 그중 대부분은 효과가 없거나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30초면 충분한 돈도 들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실천한 지 석 달 만에 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논문을 읽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았습니다. 6달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해마 크기가 조금 커진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1년 후 해마 크기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인지 검사 점수도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매가 호전된 건 처음 봅니다.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73세의 저는 40대 때보다 더 건강한 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받은 내 나이 검사 결과는 45세였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뇌파 조절입니다. 여러분, 뇌파가 뭔지 아시나요?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입니다. 이 뇌파는 우리의 의식 상태에 따라 5가지로 나뉩니다. 델타파는 깊은 수면 중에 나오는 파장입니다. 세타파는 명상이나 얕은 수면 상태에서 나옵니다. 알파파는 편안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나오고요. 베타파는 일상적인 각성 상태에서 나옵니다. 감마파는 고도의 집중과 학습 상태에서 나옵니다.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알파파와 세타파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노인들은 이 파장들이 활발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알파파와 세타파를 증가시키면 뇌 건강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발한 게 바로 30초 뇌파 리셋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첫째, 편안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침대에 앉아도 좋습니다. 둘째, 눈을 감으세요. 셋째,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셋을 세세요. 하나, 둘, 셋. 넷째, 숨을 멈추고 셋을 세세요. 하나, 둘, 셋. 다섯째,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섯을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전부입니다. 이 과정을 단 한 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총 소요 시간 30초. 이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호흡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깊은 호흡은 즉각적으로 알파파를 증가시킵니다. 알파파가 증가하면 뇌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해마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신경성장 인자인 BDNF가 증가합니다. BDNF는 뇌에서 기적의 분자라고 불립니다. 이 물질이 증가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도 강화됩니다. 저는 이 30초 호흡을 하루에 총 3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총 1분 30초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고작 1분 30초의 호흡으로 치매가 나을 리 없어. 하지만 뇌과학자로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법이었기에 손해볼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심한 건망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자주 잊어버렸고
며칠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30초 뇌파 리셋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호흡을 실천했습니다. 석 달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인지 점수가 15점이나 올랐대요. 이제 가스불도 안 잊어버리고 어제 먹은 식사 메뉴도 다 기억나요. 딸아이가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76세 김영숙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증에서 중등도로 넘어가는 단계의 치매 환자였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은 알아보지만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아들이 물으면 점심을 먹었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방금 전 식사를 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특히 주 돌봄자인 큰아들의 부인은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괜찮은데 매일 같은 말을 10번씩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중등도 치매는 호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가 30초 호흡을 하실 때마다 옆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호흡을 마친 후에는 꼭 칭찬해 주세요.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대단해요. 라고요. 가족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마다 온 가족이 함께 30초 호흡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실망했지만 저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세요. 뇌는 천천히 변합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10번 하던 질문이 7번, 5번으로 줄었습니다. 1년 후 김영숙 할머니는 손주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1년 넘게 손주 이름을 못 불렀던 할머니가 다시 이름을 부른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 치매 진행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약만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멈출 수 없는데요. 저는 지난 15년간 5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명확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걱정하고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건강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해마의 뇌세포들이 파괴됩니다. 하루에 700개씩 만들어지는 새 뇌세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뇌세포가 죽는 겁니다. 30초 뇌파 리셋은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깊은 호흡은 즉각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합니다. 동시에 BDNF와 세로토닌 같은 뇌 건강 물질이 증가합니다. 하루 3번, 1시간 반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건 TV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호흡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바로 하세요. 침대에 앉은 채로 해도 됩니다.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수면 중에는 뇌가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뇌척수액이 씻어내죠. 그래서 아침에는 뇌가 가장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때 30초 뇌파 리셋을 하면 깨끗해진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하루 종일 뇌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저는 20년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호흡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물을 마시기 전에 가장 먼저 호흡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후입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졸음이 오는 겁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지났을 때 30초 호흡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오후 내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거나 TV 앞에서 졸게 되죠. 하지만 점심 후 30초 호흡만 해도 이런 증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직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끄고 30초 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수면 중 뇌의 청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깊은 호흡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다음으로 자세입니다. 꼭 가부좌를 틀고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되고 침대에 앉아도 되고 심지어 누워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척추를 곧게 펴는 겁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하면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깊은 호흡이 어렵습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숨만 쉬세요. 명상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음으로 호흡의 질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세요. 이를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가슴으로만 호흡하면 폐의 아래쪽까지 산소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배로 숨을 쉬어야 폐포 전체에 산소가 공급되고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녹아듭니다. 내쉴 때는 입술을 약간 오므리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후 하는 소리가 나도록요. 이렇게 하면 폐 안의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배출됩니다. 처음에는 복식 호흡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가슴으로 호흡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배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위로 올라가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호흡을 할 때 잡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뭘 먹지? 오늘 병원 예약 시간이 몇 시였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끼어듭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잡념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호흡에 집중하세요. 숫자를 세면 도움이 됩니다. 들이마실 때 하나, 둘, 셋, 참을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를 세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념이 사라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루 3번, 1시간 반만 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와 제 환자 500명 이상이 증명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느끼고 어떤 분은 석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제 경험상 석 달은 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1년을 하면 확실한 효과를 느낍니다. 2년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도 효과가 있나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에도 치매 진단을 받고 호전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중증 치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경증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단계입니다. 중등도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중증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경증과 중등도 초기까지는 30초 뇌파 리셋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도 후기나 중증은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하루 3번이 부담스러운데 한 번만 해도 되나요? 한 번보다는 3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단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2번, 3번으로 늘려가세요. 약과 병행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약과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상당수가 치매약을 복용하면서 이 호흡법을 병행했고 약효가 더 잘 나타났습니다. 치매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30초 뇌파 리셋은 뇌 자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둘을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다만 약을 끊으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임의로 약을 끊으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다른 건강법과 함께 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운동, 식이요법, 두뇌 훈련 등과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걷기 운동과 병행하면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해마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0초 뇌파 리셋과 걷기 운동을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족이 치매인데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온 가족이 식사 시간마다 함께 30초 호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혼자서는 규칙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옆에서 함께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30초 뇌파 리셋 외에 뇌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청소됩니다. 깨어 있을 때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들이 수면 중에 씻겨 나갑니다.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성 물질이 쌓여 알츠하이머가 발생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게 중요합니다. 뇌의 청소는 주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졸음이 와서 낮잠을 자죠. 이렇게 되면 밤에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잠을 자지 마세요. 아무리 졸려도 참으세요.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마시지 마세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넷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다섯째, 잠들기 직전에 30초 뇌파 리셋을 하세요. 둘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친구를 만나세요.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대화는 뇌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적절한 대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새로운 학습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악기를 배우세요. 외국어를 공부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학습은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손주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죠. 지금 80세가 된 그 할머니는 손주와 영어로 화상통화를 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78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3번 중 1번을 빠뜨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세요.
저는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 호흡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도 아파도 바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생명줄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73세 뇌과학자 최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